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 크롬 강좌로 구글 크롬의 기능을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크롬의 처음 화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크롬을 실행시킨 상태죠. 이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크롬 맞춤 설정 누릅니다. 그러면 배경과 바로가기, 색상 및 테마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배경을 누르시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보던 구글 크롬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그 외에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기본 이미지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배경 화면이 이런 이미지로 바뀌게 되겠죠. 각 사진에 들어가시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위에 보시면 매일 새로 고침이라고 나오죠. 자,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매번 들어올 때마다 이런 이미지들이 바뀌게 됩니다. 브라우저 이용을 하실 때 항상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컬러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 싫고 단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시면 단색이 아예 있어요. 여기서 원하는 단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찍은 사진을 배경 이미지로 하고 싶을 수도 있죠. 자, 그럴 때는 기기에서 업로드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사진을 배경 이미지로 설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가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접속을 했던 사이트라든지 자주 방문한 사이트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은 바로가기 숨기기가 돼 있는데 이거를 끄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항상 보던 바로가기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단점은 다른 사람이 이 컴퓨터를 본다거나 이용을 할 때 이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어디를 많이 가는지를 다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개인정보 부분에서는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 쓰시면 상관이 없겠죠. 자,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가기 숨기기 체크하시면 안 보이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 색상 및 테마라고 나오죠. 여러 가지 색상과 테마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원하는 테마로 바꿔주실 수가 있겠죠. 가끔 기분 전환하실 때 바꿔서 이용을 하셔도 새로운 기분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한 번씩 바꿔서 좀 새로운 기분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 많이 이용을 하시는 이 검색창이 있죠. 검색창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기존에 검색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원하는 검색어 입력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우측에 보시면 마이크 버튼이 있죠. 이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컴퓨터에 마이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음성 검색 한번 해볼까요? 우크라이나 사태. 자, 그러면 바로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보드가 갑자기 잘 안 돼서 급하게 이용을 하셔야 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긴 문장 같은 거 입력을 하실 때도 마이크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우측 상단에 보면 이미지로 검색을 할 수도 있죠. 자, 이미지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카메라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미지로 검색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미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선택합니다. 자, 사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열기 할게요. 자, 그러면 해당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 그 이미지와 관련된 사진을 전부 찾아주게 되고요. 검색 결과도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이 꽃 이미지와 유사한 이미지들을 지금 보여주죠. 자, 이거 비슷한 것 같으네요. 자, 눌러볼게요. 자, 그렇죠? 자, 눌러보면 이 꽃에 대한 이미지 정보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검색한 이미지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 도구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도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부분이 바뀌죠. 자, 다시 눌러볼게요. 원래는 검색 결과 약 2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도구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로 검색, 시간 이렇게 나오죠. 이미지로 검색을 눌러보시면 유사한 이미지, 다른 크기도 전부 찾아줄 수가 있죠. 그 다음 시간을 누르시면 모든 날짜, 지난 1일, 지난 일주일, 지난 1개월 또는 기간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간 안에서만 검색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미지로 검색해서 다른 크기를 볼게요. 이미지로 검색 누르고요. 유사 이미지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러 가지 유사한 이미지들을 전부 찾아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텍스트로 된 검색 결과는 보여주지 않고 이미지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다시 카메라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이미지 URL 붙여넣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웹상에서 보는 이미지를 검색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여기에 이미지를 붙여 넣어주시면 그 이미지로 검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원하는 이미지를 그냥 드래그해서 이 위에 얹어주셔도 돼요. 이래도 검색이 되죠.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얹은 이미지는 수국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설명이 전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도 유사한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앱 버튼 옆에 보시면 북마크들이 있죠. 이 북마크 바에 있는 북마크들은 원하는 북마크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북마크를 설정한 사이트가 뜨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폴더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은 북마크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 폴더 안에 7개의 북마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꺼번에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다 열리죠.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북마크를 열어줄 수 있죠. 자, 이런 기능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서핑을 하실 때 한 번에 여러 개 놓고 항상 보게 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을 경우에 아예 한 폴더에 넣어 놓으시게 되면 따로따로 여실 필요 없이 폴더 자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모두 열기 해주시면 바로 한 번에 열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주 여는 그런 사이트들은 다 북마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폴더에 넣어놓고 한 번에 열어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북마크로 열 때도 시크릿 창에서도 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시크릿 창에서 열게 되면 폴더 안에 있는 북마크가 전부 시크릿 창으로 열리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북마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크롬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북마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북마크에 추가한다든지 표시한다든지 설정을 가져온다든지 기존에 있던 북마크를 보여주고 여러 가지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북마크 관리자로 들어갑니다. 북마크 관리자로 들어오시게 되면 금방 전에 북마크에서 봤던 그 내용들이 여기 전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좌측에는 폴더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 좌측 부분에서 북마크 바에 삼각형을 누르시게 되면 닫히고 다시 누르면 열리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폴더들을 누르시면 그 폴더에 여러 가지 북마크들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IE에서 가져온 북마크라는 것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쓰던 북마크를 가지고 온 겁니다. 크롬 외에 다른 브라우저에서 쓰던 북마크를 가져오는 방법은 상단 우측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북마크 가져오기라고 있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엣지라든지 웨일이라든지 이런 브라우저에서 쓰이던 북마크들을 들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가져오려는 북마크가 해당 브라우저에서 내보내기로 파일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엣지 브라우저에서 북마크를 내보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즐겨찾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크롬에서 북마크라고 부르는 엣지에서의 즐겨찾기 모음들이 나오게 되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전에 크롬에서 봤던 것들이 보이시죠? 그대로 여기서 가져가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즐겨찾기 창에 우측 상단 똑같이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내보내기로 들어갑니다. 즐겨찾기 내보내기 하시게 되면 즐겨찾기만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바탕화면 누르시고요. 여기에 저장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즐겨찾기가 저장되어 있죠. 이 즐겨찾기를 크롬에서 그대로 들고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북마크 가져오기 하신 다음에 여기서 바탕화면에 있는 즐겨찾기만 누르고 열기 해주시면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가져올 수 있겠죠? 웨일 브라우저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져온 북마크나 내가 원하는 북마크들을 원하는 폴더에 모아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똑같이 우측 상단 점 3개 누르고요. 여기서 새 폴더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폴더명을 넣을 수가 있죠. 이름을 작업용이라고 썼습니다. 저장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작업용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 작업용에 내가 원하는 북마크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IE에서 가져온 북마크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 북마크를 작업용으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선택하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작업용에다 넣습니다. 작업용 들어가 볼게요. 옮겨졌죠. 바로 이렇게
원하는 부분에 있는 북마크들을 원하는 곳으로 간단하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어디에 있던 상관없습니다. 우측에 있는 북마크를 그대로 들고 원하는 폴더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이 북마크를 훨씬 더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인터넷 브라우저로 검색을 하시고 이용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체크하기 위해서 북마크에 생각 없이 그냥 추가를 하시게 되는데, 이럴 경우 나중에 그 북마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북마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뒤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폴더를 만들어서 분류명을 다 쓰시고요. 해당하는 분류에 북마크를 저장을 하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북마크를 이용하실 때는 반드시 이 폴더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자, 필요 없는 폴더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북마크 바 안에 i에서 가져온 북마크 테스트 JA BNK 이렇게 있죠. 이것을 여기 있는 폴더 안에 있는 북마크에 들어가서 하위 폴더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 점색에 누르시고요. 새 폴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 저장해 주시게 되면 하위 폴더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하위 폴더로 들어가 있겠죠. 여기도 보이시죠? 그러면 그 하위 폴더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로 클릭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위쪽에 있는 검색창에 있는 여러 가지 메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창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자물쇠가 하나 걸려 있죠. 자, 여기는 사이트 정보 보기가 되겠어요. 지금 내가 접속한 사이트에 대한 사이트 정보를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눌러볼게요. 자, 제일 위에 해당 사이트명이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이 사이트는 보안 연결이 사용 중이라고 나오죠. 연결 세부 정보 표시 눌러볼게요. 이 사이트는 보안 연결이 사용되었다고 나오죠. 여러분들이 인터넷 주소를 쓰실 때 http www.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건 예전 방식이 되겠고요. 요즘은 https를 쓰죠. 이 https가 보안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ttp만 써 있는 사이트는 아무래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팝업 및 리디렉션에 지금 허용이 돼 있죠.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팝업을 허용할지 말지 이런 거를 여기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자주 가시는데 갈 때마다 팝업이 너무 많이 돼서 굉장히 귀찮아요. 그럴 때는 이걸 꺼주시게 되면 팝업이 전부 방지가 되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트 설정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IB96 사이트에 대한 여러 가지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권한이라고 나오죠. 권한에 보시게 되면 위치, 카메라, 마이크, 움직임, 알림, 이미지 여러 가지 권한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허용할지 말지를 여기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죠. 자, 뭐 네이버라든지 또는 여러분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실 때는 따로 이렇게 설정을 건드리실 필요가 없지만 아무래도 이런 사이트는 좀 불안합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권한을 재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전부 차단을 해 주셔도 되고요. 사실 사이트에서 내 위치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마이크라든지 파일 수정이라든지 자동 다운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권한을 허용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때는 권한을 전부 차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쿠키라고 나와 있죠. 이 쿠키는 인터넷 사용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하고 이용했던 그런 정보들을 기록하고 있죠. 필요 없으면 그 사이트에서 했던 인터넷 사용 기록들을 삭제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사이트 정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 정보 보기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신뢰감이 가지 않는 사이트에는 설정을 다시 해주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공유를 누르시면 링크를 복사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기기로 전송을 한다든지 QR코드를 만든다든지 또는 TV로 전송을 할 수가 있죠. 또는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를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기본적으로 공유하게끔 돼 있죠. 이런 것들은 누군가에게 보내줄 때는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링크 복사하시게 되면 카톡이나 이런 걸로 보내줄 수가 있겠죠. PC용 카톡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금방 복사한 링크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송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기로 전송이 있죠. 여러분이 이 크롬을 이용을 하실 때 구글 계정을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구글 계정을 PC나 스마트폰에 동일한 계정을 이용하시게 되면 해당 기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는 스마트폰과 PC가 있죠. 이렇게 똑같은 계정으로 여러 기기에 로그인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기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기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기 누르시게 되면 해당 전화기로 이것을 지금 보내는 중이라고 나오죠. 그럼 바로 전송이 돼요. 이렇게 아이디를 동일한 아이디를 쓸 경우에는 일일이 뭐 USB나 또는 USB 케이블로 PC와 연결해서 옮기고 하실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QR코드 만들기죠. QR코드 만들기 하시면 이렇게 QR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이트에 대한 고유의 QR코드죠. 이것을 그대로 원하는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주면 그 상대방은 이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바로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크롬 하단에 다운로드 된 파일이 보이게 되죠. 자, 이거 눌러서 폴더 열기 하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된 QR코드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이것만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상대방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걸 찍으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스마트폰에서 QR코드 같은 거 스캔을 하실 때 QR코드 스캔 앱을 따로 쓰신다든지 또는 상단에 있는 알림창을 열어서 여기서 QR코드 스캔으로 다시 들어가신다든지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카메라만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여기서 QR코드만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나오죠. 자, 여기에 터치해서 그대로 접속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QR코드가 정말 간편해요. 가끔 다른 앱들 실행하고 하시는데 카메라만 이용하셔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전송이 되겠습니다. 이 전송은 이 화면을 TV로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전송 누릅니다. 자, 그러면 탭 전송이라고 나오고 U 플러스 TV라고 나오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U 플러스 TV 셋탑 박스를 이용을 해서 케이블 TV를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케이블 TV를 KT나 SK 쓰시는 분들도 연결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대신 셋탑 박스가 안드로이드를 지원을 해야죠. 그리고 일반 TV도 지원이 되는 TV가 있죠. 구글 크롬캐스트를 지원을 하는 그런 TV나 셋탑 박스들은 전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여기에 떠요. 뜨니까 이걸 보고 뜨면 바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탭 전송 해볼게요. 사용 가능 상태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탭 전송 중이라고 나오고요. 지금 현재 이 페이지가 전송이 되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TV로 바로 전송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전송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오고요. 지금 연결됐다는 표시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탭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탭은 보이지 않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여기 있는 탭만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실 때도 이런 식으로 전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이 탭을 전송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기존에 연결된 전송을 끊어야겠죠. 자, 전송 중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 탭 선택하고 다시 한번 전송을 하면 이렇게 이 탭을 전송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탭에 전송되고 있다는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소스를 탭을 전송을 할 때고요. 화면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탭과 상관없이 전체 화면이 전송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바탕화면 상태 그대로 전송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페이지 공유 누르고요. 여기서 전송 누르시고 소스를 화면 전송으로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가능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전송이 되게 되는데 저는 지금 모니터를 듀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걸 전송을 할지 물어보죠. 자, 1번을 전송하도록 할게요. 모니터를 하나만 쓰시는 분은 바로 전송이 될 겁니다. 자, 이걸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시스템 오디오 공유라고 있죠. 자, 여기서 나는 소리도 같이 공유가 되는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공유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 화면 자체가 전송이 되죠. 그 대신 여기서 크롬 브라우저를 끄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송이 끊어지겠죠. 자, 일단 이 크롬 브라우저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른 작업들을 하시거나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문서 작업 같은 것들도 TV 화면에서 크게 보면서 할 수가 있겠죠. 자, 한글을 실행을 했어요. 샘플 파일 중에 아무거나 하나 열어볼게요. 그러면 바로 나오죠.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PC의 내용을 TV로 보면서 여러 명들과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노트북 같은 거에 연결해서 쓰시면 큰 화면에서 보면서 작업도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영상이나 이런 것도 TV 화면으로 크게 보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전부 다 보이죠? 깨끗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할 수가 있죠. 전체 화면 합니다. 자, 그러면 큰 TV 화면으로 다 같이 원하는 사진도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영상, 사진 원하는 거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기능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활용할 곳이 굉장히 많죠.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필요 없으실 때는 다시 한번 눌러서 전송 중지 해주시면 바로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있죠. 자,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웹페이지를 전부 이미지까지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HTML만 저장할 수도 있고 단일 파일로 웹페이지를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장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방식이 훨씬 나아요. 바탕화면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바로 가기를 만드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 URL을 써주는 거죠. www.ib96.com 이라고 썼습니다. 다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써주는 거죠. ib96이라고 썼어요. 마침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가기가 바로 생성되죠. 이것만 더블 클릭해 주시면 바로 웹페이지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훨씬 편리한 방법이니까 바로 가기를 바탕화면에 만드실 때는 꼭 이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그 옆에 북마크 추가가 있죠. 원하는 사이트에 가신 다음에 여기 있는 북마크 버튼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가 북마크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폴더를 만드셨을 경우에는 북마크 폴더를 어느 것으로 설정할지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완료하시면 북마크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북마크가 추가된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북마크로 들어가셔도 상관없고요. 주소를 일일이 입력해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항상 이렇게 파란색 별 표시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북마크에 추가가 되어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 북마크를 없애고자 하신다면 누른 다음 삭제를 누르시면 바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측면 패널 표시라고 있죠. 자, 이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북마크와 읽기 목록이 나오게 되는데요. 북마크는 말 그대로 해당 사이트를 북마크를 해놓는 거고요. 읽기 목록은 내가 나중에 읽기 위해서 추가를 해놓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네이버에 들어가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이 뉴스를 나중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때 현재 탭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탭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닫았다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측면 패널 표시 누른 다음에 누르시면 바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 읽으셨으면 여기 읽기 목록 우측에 보면 체크 표시 있죠. 이 체크를 누르시게 되면 읽은 페이지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나중에라도 여기에 들어오셔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언제든지 간단하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읽기 목록이 뉴스 같은 거 보신다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많이 찾아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이 읽기 목록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다시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방문 기록이라고 있죠. 방문 기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계정과 연결된 모든 기기의 방문 기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크롬 방문 기록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 컴퓨터로 접속한 사이트들이 되겠고요. 다른 기기의 탭은 동일한 계정을 이용을 해서 다른 기기에서 접속한 사이트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내 기기에서 접속한 방문 기록들은 하나씩 따로 삭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하시는 사이트만 골라서 또는 여기서 이렇게 체크해서 삭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기기에서 접속했던 방문 기록들은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숨기기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면 지금 숨기기와 열기라고 있죠. 숨기기와 열기만 가능하고요. 지울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은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라고 있죠. 자, 여길 들어갑니다. 자, 이것은 지난 1시간 또는 24시간, 일주일, 4주 전체 기간에 대한 인터넷을 사용한 기록들을 모두 삭제해 줍니다. 그 대신 내 컴퓨터뿐만이 아니고요. 동기화된 모든 기기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단점은 여러분이 이미 접속했던 사이트들에서 모두 로그아웃이 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캐시된 이미지 및 파일도 확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고급에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삭제할 부분들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캐시 및 이미지, 파일 또는 비밀번호, 양식 데이터, 사이트 설정, 다운로드 기록 이런 것들만 골라서 전부 삭제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운로드라고 있죠. 이 다운로드는 폴더가 따로 다운로드 폴더가 있죠. 파일 탐색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다운로드라고 있죠. 여기에 제가 크롬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전부 들어와 있게 됩니다. 다운로드 파일 찾으실 때는 여기서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런 파일들을 여기서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이미 다운로드 된 거 전부 나오죠. 언제 다운로드 받았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전부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줄이 그어진 것은 삭제가 된 거죠. 그 외의 거는 지금 전부 저장이 돼 있는 상태가 되겠죠. 폴더 열기 누르면 바로 폴더 열고 그 파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북마크는 좀 전에 북마크바 설명을 할 때 같이 알아봤죠. 그리고 글꼴 크기가 있습니다. 크롬 쓰실 때 이 글꼴이 너무 작아서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서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보이니까 이용하시기 좋겠죠. 그 다음은 인쇄가 있죠. 다른 사이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쇄로 들어갑니다. 아이비구류 사이트로 왔어요. 여기서 인쇄로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본인 컴퓨터에 프린터가 연결이 돼 있을 경우 프린트가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인쇄를 누르면 프린터가 되겠죠. 그리고 프린트를 하게 되면 이 웹페이지가 용지 한 장에 다 들어가지 않을 경우에는 페이지가 추가돼서 아래쪽에 나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 프린터를 누르시면 프린터 외에 PDF로 저장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PDF 저장을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웹페이지를 PDF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같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 누릅니다. 자, 그 다음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PDF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죠. 이 파일을 브라우저에 얹어서 그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크롬에서 새 탭을 하나 열고요. 자, 이걸 들고 그대로 가져다 얹겠습니다. 자, 그러면 PDF 파일이 나오죠. 크롬 브라우저의 기능 중에 PDF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PDF 파일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웹 브라우저에서 PDF를 보게 되면 기존에 링크되어 있던 것도 전부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링크되어 있는 곳에 마우스를 얹으면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링크가 그대로 실행이 웹페이지에서 되게 됩니다. 나머지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어떤 링크를 누르던 웹페이지에서 바로 그 링크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엣지나 또는 웨일 브라우저도 동일하게 얹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전송이 있죠. 이 전송은 앞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여기 있는 전송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찾기가 있죠. 이 찾기는 컨트롤 F가 단축키인데요. 윈도우에서는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런 웹페이지 뿐만이 아니고요. MS 워드나 HWP 또는 텍스트 파일 어디에서든 컨트롤 F만 눌러서 원하는 단어를 찾아줄 수가 있죠. 네이버에서 뉴스로 들어왔어요. 자, 눌렀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나오게 되겠죠. 이 기사에서 컨트롤 F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단어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F 누릅니다. 그 다음 단어를 쓰죠. 이렇게 단어를 쓰면 첫 번째가 여기에 나왔다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화살표 누르면 두 번째 거 찾아주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 찾아주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같은 단어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이 찾기 기능인데요. 윈도우에서는 반드시 외워둬야 할 단축키가 되겠죠. 꼭 기억을 해 놓으셨다가 단어 찾을 때는 다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도구 더보기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이 웹페이지를 전부 이미지까지 같이 저장을 하든지 HTML만 저장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바로가기 기능이죠. 자, 이것도 되도록이면 이용을 하지 마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탕화면에 우측 버튼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에 들어가서 바로가기 만드는 걸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이유는 도구 더보기에서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여기 있는 앱 부분에 해당 바로가기가 뜨게 됩니다. 바로가기를 많이 추가하게 되면 이 앱에 같이 섞여 들어가서 나중에 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바로가기는 앞서 말씀드린 이 방법을 꼭 이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인터넷 기록 삭제는 앞서 방문 기록할 때 알아봤죠? 똑같은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들어가 볼게요. 자, 설정에는 이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설정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기능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나와 구글의 관계가 있죠. 나와 구글의 관계를 누르시게 되면 동기화 및 구글 서비스와 계정 관리, 프로필 맞춤 설정, 북마크 및 설정 가져오기가 있는데요. 이 북마크 및 설정 가져오기는 북마크바 할 때 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동기화 및 구글 서비스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동기화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두 동기화를 할지 동기화 맞춤 설정을 할지 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동기화는 같은 계정을 이용하는 모든 기기 간에 동기화가 되는 거고요. 맞춤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동기화를 할 수가 있죠. 앱만 동기화 하든지 북마크나 또는 방문 기록, 읽기 목록 이런 것들만 골라서 동기화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같은 계정으로 여러 가지 기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맞춤 설정보다는 모두 동기화 하시는 게 이용하기가 훨씬 편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자동 완성이 있죠. 이 자동 완성은 비밀번호나 계정을 저장을 한 다음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자동으로 로그인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비밀번호 저장 여부 확인에 온 해주시고요. 자동 로그인도 온 해주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비밀번호가 저장된 사이트에 들어가실 때는 간단하게 로그인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비밀번호에 저장이 돼 있지 않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b96.com 쓰고요. 엔터 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바로 들어가죠. 정말 편리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요즘은 들어가는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계정을 최소한 10개 이상 다 가지고 계세요. 자, 근데 그럴 때마다 다 일일이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에 적어 놓거나 또는 매번 들어갈 때마다 이 번호 저 번호 이렇게 바꿔서 쓰고 하시다 보면 몇 번씩 틀리고 하는데 이 크롬에 있는 자동 로그인 기능을 쓰면 간단하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로그인만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대신에 모든 비밀번호나 계정이 다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구글 계정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죠. 구글 계정이 유출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금융권이라든지 여러분이 회원 가입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 대한 비밀번호와 계정이 전부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쓰실 때는 구글 계정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 및 보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롬의 주요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제어 기능을 검토한다고 하죠. 시작해 볼게요. 개인정보 보호 선택 가이드 나옵니다. 다음 합니다. 그러면 검색 및 탐색 품질 선택이라고 나오죠. 자, 검색하는 것과 탐색하는 기능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켜지게 되면 현재 웹페이지 방문을 토대로 컨텐츠가 미리 로드된다고 하죠. 좀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 대신 내가 방문할 사이트 예측을 위해서 URL이 구글에 전송이 되고요. 크롬에서 보고서를 공유하면 내가 방문한 URL이 이 보고서에 포함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시게 되면 방문 기록 동기화죠. 동기화된 기기들끼리, 즉 구글 계정을 같은 걸 쓰는 기기들끼리는 방문 기록이 유지가 돼서 작업을 이어서 할 수도 있고요.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하면 좀 더 정확하고 관련 높은 제한을 볼 수 있다고 하죠. 고려사항은 내가 방문한 URL이 구글 계정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세이프 브라우징 보호 기능인데요.
자, 표준 보호 모드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향상된 보호 모드를 켜게 되면 위험한 웹사이트라든지 다운로드 항목 및 확장 프로그램에 좀 더 빠르게 대응한다고 하죠. 그리고 비밀번호 유출에 관해서도 알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글의 인터넷 사용 기록을 전송해야 한다고 하죠. 자, 전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개인정보 및 보안에 들어가면 사용 기록을 삭제한다든지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표시할 수 있는 정보를 제어한다고 하죠. 위치 카메라 또는 팝업 이런 것들을 제어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앞서 한번 했었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런 설정 기능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에 똑같은 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설정을 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 엔진 있죠. 자, 지금은 구글이죠. 이거를 네이버나 또는 다음, 빙 이런 것들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시작 그룹이 있죠. 자, 이것은 처음에 크롬을 시작을 했을 때 새 탭 페이지로 나오게 될지 또는 앞서 이용했던 중단한 위치에서 계속을 할지 또는 특정 페이지나 페이지 모음을 열지 이걸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예 네이버 페이지를 추가를 해 놓으시면 처음에 크롬을 열게 되면 네이버가 열리게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탭이나 창 사용 방법인데요.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다가 보면 가끔 나도 모르게 창을 닫아버리는 수가 있죠. 금방 열었던 페이지를 다시 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굉장히 낭패죠. 자, 이 경우에는 여기 있는 플러스 버튼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닫은 탭 다시 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금방 닫았던 페이지를 다시 열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인터넷 하실 때 페이지를 여러 개 열고 이용을 하시다 보면 깜빡하고 중요한 탭을 닫아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다시 열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페이지를 몇 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열었습니다. 자, 이 페이지들을 그룹으로 묶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탭 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새 그룹에 탭 추가라고 있죠. 여기서 새 그룹에 탭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그룹 이름을 지정하고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 이름 써볼게요. 자, 연습이라고 썼어요. 자, 그 다음에 그룹에 새 탭 추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앞에 연습이라는 라벨이 하나 붙었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회색 선이 이까지 쭉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네이버가 연습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자, 새 탭을 눌러 볼게요. 여기에는 회색 선이 안 들어와 있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그룹에 탭 추가합니다. 그러면 지금 연습이 동그라미가 나와 있죠. 자, 눌러 줄게요. 그러면 같이 하나의 그룹으로 지금 묶인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그룹에 추가해 볼게요. 자, 또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탭이 연습이라는 그룹에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연습을 눌러보면 탭이 세 개가 없어졌죠? 그리고 연습 라벨만 보입니다. 자, 다시 눌러주면 다시 전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거나 인터넷 이용을 하실 때 같은 주제에 대해서 뭔가 검색을 하시거나 페이지들을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묶어주시면 훨씬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 기능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그룹에서 제외를 시킬 때는 해당 탭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그룹에서 삭제하시게 되면 그 그룹에서 해당 탭만 빠져나오게 됩니다. 탭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웹페이지를 닫았다가 다시 열면 그 그룹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 대신 이렇게 그룹으로 묶은 탭들은 브라우저 창을 닫으면 다시 없어져요. 계속 저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만들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 기능인데요. 항상 자주 가는 곳들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죠. 자, 네이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고정이라고 있죠. 고정을 해주시게 되면 제일 앞쪽에 네이버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누르시면 바로 뜨게 되겠죠. 자, 이게 고정 기능이 되겠어요. 자, 이 경우에는
브라우저 창을 닫더라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닫아 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탭들은 다 사라져도 여기 고정된 네이버는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해서 자주 가는 사이트는 아예 고정을 해 놓으시면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정 탭은 하나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것도 고정으로 주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고정이 돼 있죠. 이때도 브라우저 창을 닫고 다시 열어도 그대로 고정된 거는 남아 있습니다. 자, 고정 해제는 탭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고정 해제하시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기로 전송이 있죠. 자, 이 부분은 여기 있는 전송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페이지 상의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새 탭에서 링크 열기라고 나오죠. 이 링크를 새로운 탭에서 열거나 또는 새 창에서 열거나 시크릿 창에서 링크를 열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이미지의 QR코드 생성이라고 하죠. 자, 이 이미지의 링크를 QR코드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QR코드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해도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미지의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구글 렌즈로 이미지 검색이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측에 해당 이미지로 검색한 결과들을 전부 보여줍니다. 자, 이 기능 굉장히 편리합니다. 브라우저 상에서 아무 이미지나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검색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로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사진 검색은 웹에 있는 사진만 검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도 얹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검색하려면 클릭 드래그해서 웹브라우저 위에 얹습니다. 그러면 사진 뷰어 같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은 어느 브라우저나 똑같이 이렇게 얹어서 볼 수 있어요. 동영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서 마우스를 사진 위에 놓고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구글 렌즈로 이미지 검색 똑같이 나오죠? 해볼게요. 그러면 웹에서 검색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도 검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웹에서 검색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사진 안에 검색할 물체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구글 AI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때 나는 여기 있는 이 꽃을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를 누르면 검색할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 안에서 검색할 대상이 여러 개일 경우 여기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서 각각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물은 아래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훨씬 더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텍스트 부분에 마우스로 우측 버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와 다른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한국어로 번역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시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게 되죠. 자, 이때 영어 항상 번역에 체크하면 내가 따로 번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번역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측 버튼을 클릭해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번역이 되죠. 보시면 영어를 전부 한글로 번역을 해줬네요. 이렇게 해외 뉴스를 보신다든지 또는 해외에서 뭔가 검색을 하신다든지 해외에서 쇼핑을 하셔서 직구하신다든지 하실 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경우 위에 상단에 보시면 번역 기능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다시 누르시면 좀 전에 창이 다시 나오죠. 여기서 한국어가 아니고요. 영어를 주시면 원본으로 다시 보이게 되고요. 한국어 누르시면 번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만 가서 보라는 법은 없죠. 영어 외의 언어들은 여기서 또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다른 언어 선택도 나오죠.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여기서 다른 언어로 선택해서 번역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